경기 남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리고 주거시설, 그리고 또 교통망 호재도 있잖아요. 호재들이 되게 많아서 이 각각 지역별로 돈 되는 아파트가 어딘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곳이 경기도 남부 지역인 것 같습니다. 3월에요. 정부에서 국가 첨단 산업단지 15곳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인시 남사읍이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용인시 처인구를 비롯해서 바로 위에 있는 또 용인 전반적인 지역들, 그리고 화성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화성 바로 옆에 있는 동탄, 오산 뭐 이런 지역들이 2022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하락장이었었는데 이번 국가 첨단 산업단지 발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래 수요층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행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동탄에 미분양이 꽤 많았었는데 그 미분양들도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평택은 작년까지 미분양 관리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미분양분이 오히려 피가 붙어서 거래되는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용인 남사읍 같은 경우는 당장 그 남사읍의 그 계획 부지 옆에 있는 뭐 아파트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억씩 올라가는, 호가가 1억씩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동안 아마 이 호재로 인해서 경기 남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리고 주거시설, 그리고 또 교통망 호재도 있잖아요. 2024년도에 GTX-A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아마 향후 1년, 2년 동안은 계속 이런 호재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용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용인 같은 경우 인구 100만 도시인데 이 거의 반도체가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호재가 터지면서. 그럼 이 반도체 호재로 인해서 이 영향력이 파급 효과로 쫙 번지는 이 도시들을 중에서 사실 이 용인이 엄청 큰 도시란 말이죠. 북용인도 있고 남용인도 있고. 그런데 이 북쪽은 이 반도체보다는 사실은 GTX 호재로 이제 빵빵빵 터져서 요번에 이 12억이라는 엄청난 이 분양가도 받아준 이편의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얘가 트리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지금 이제 공급이 없는 이 일대에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얘가 이제 완판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여파로 인해서 주변에 번져나갈 지역들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 이제 지역 분석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쪽 용인으로 가면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호재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쪽에 또 이제 새로운 이런 호재로 인해서 온기가 어디로 전해질지, 그 온기 전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하면 우리가 일단 여기도 삼성 반도체가 벌써 1공장, 6공장까지 공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너무 많은 호재가 있거든요. 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도 있고, 지제역 SRT도 있고, 이쪽 안중 쪽으로 가거나 저 밑에 뭐 팽성 쪽으로 가면 우리 미군부대도 있고. 그래서 평택이 엄청 큰 도시인데 이 도시 곳곳마다 다 이제 이 산업단지도 많고 호재들이 되게 많아서 이 각각 지역별로 돈 되는 아파트가 어딘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뭐 화성도 요번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역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 그 삼성이 300조 투자한다는 용인 반도체에 가장 가까운 데가 이 화성 동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탄의 여파와 그 다음 바로 동탄에 바로 가까운 오산,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도시인데 이 오산에도 뭐 GTX가 가니 뭐 분당선이 가니 여러 가지가 호재가 있어서 저는 화성과 붙어있는 오산까지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고 지금 어디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건수는 약 2,200여 건이 넘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작년 동월에 한 1,300에서 1,400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 경기 남부권에 현재 말씀하신 뭐 수원, 용인, 평택,
쪽은 전체 다 해서 지금 120건 정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건수가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에 일단 급매물로 집주인이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필터링이 되면서 경매 시장이 좀 덜 나와서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그게 한동안 작동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급급매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 남부 쪽의 경매 매물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특히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들에 대해서 입찰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추세예요. 요지는 일단 낙찰가율은 그렇게 떨어지거나 높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응찰자들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인천 같은 경우는 평균 응찰자들이 10명이 채 안 돼요. 9.7명인가 그런데 경기 남부 쪽의 평균 응찰자율은 한 14.3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낙찰은 그렇게 높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한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두어 달 전에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대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물론 호가긴 하지만 현재 제가 당시에 낙찰받은 거 대비해서 벌써 한 3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직접 오시면은 제가 낙찰받은 사례부터 해서 앞으로 어떤 매물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지 낙찰가율 또 낙찰받을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